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집에 들어오면 6시에 끝나도 한 7시쯤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재료 준비해서 막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분 안에 저녁 식사 때 딱 차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건강하게요. 오, 지금 완전 깊은 맛 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우 반갑습니다.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학을 또 짧게 또 갖고 또 하는 거라 되게 기다렸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올해 시즌의 마지막 과예요. 집밥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설레고. 그래서 어제 뭐 맛있는 걸 좀 해드릴까. 그런데 그 맛있는 게 항상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 내 기준이라 한식이라 저는 그래서 요즘 그 푹 빠져 있는 이제 그 청국장도 끓여놓고 이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가 그 신안에서 진짜 귀한 생선을 잡아서 남편이 어부래요. 잡아서 말려서 그거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꼈다가 영상할 때 드려야지 해갖고 오늘 그거는 이제 메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저도 이런 귀한 생선 안 먹었는데 이걸 다 이게 한 마리예요. 이게 한 마리야.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서 이거 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따 같이 먹고 그 청국장을 끓였어요. 이거 되게 먹고 나면 화장실 금방 잘 가게 하는. 그래서 정작 오늘 메뉴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월남쌈을 했어요. 월남쌈을 하면서 쌀국수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쌀국수를 제가 그 양지를 끓여갖고 푹 끓여서 그걸로 그 국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쌀국수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돌아오잖아. 그러면 쌀국수뿐이 아니라 그 양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육수만 쉽게 있으면은 떡국, 묵국, 그다음에 무슨 된장찌개 뭐 다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양지를 낸다는 게 사실 국물 낸다는 게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양지를 갈아요. 아니면 정육점에서 갈아와요. 저는 지금 냉동실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집에서 갈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지를 이걸 갈아서 저희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국간장이나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만든 그 멸치액젓이 정말 비린내 안 나고 맛있어서 그 멸치액젓으로 바짝 졸여놔요. 이거를 졸여놓고 그거를 소분해 놔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예를 들면 고기를 사서 이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놔요. 이거를 양념으로 바짝 졸여 놓잖아요. 바짝 졸여 놓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40g씩 소분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2인분 국물이 떡국이 10분이 안 걸려요. 요새 그걸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쌀국수를 끓여볼게요. 그래서 그냥 양지를 물론 시간을 놓고 푹 고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만 걸리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집에 가서 떡국 먹고 싶다 그러면은 라면 봉지 뜯을 때보다 벌써 이게 떡국이 나와 있는 거죠. 라면 봉지 끓이는 것보다 빨라. 그래서 내가 그 요령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500g이에요. 그래서 500g 양지 갈은 거를 국물 내는 고기를 갈아서 졸여서 놓고 그걸 식혀서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놓으면 하나 끓여서 이제 물 적당히 이제 그 양을 알려드릴게 해서 그걸 끓이면 그 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국수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고수하고 숙주만 넣어서 그 스리라차 소스만 얹으면 쌀국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양지해서 국물 내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따 우리 국수도 해보자고. 그래서 그걸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요거 졸이는 거랑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국물 만드는 거랑 두 가지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굴무침이거든요. 근데 되게 쉽고도 맛있고 간단해서 그래서 이걸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굴은 더 신선한 거 이제 먹을 거야. 오늘 만들면.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우리랑 양념이랑 되게 미나리? 잘 어우러져요. 미나리가 맛있어요. 미나리 해도 되고 쪽파나 부추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를 넣었지만 배를 넣어도 되고. 지금 무 맛있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도 넣어도 되지만 배 넣어도 되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시는 분이 남편이 요새 이런 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음식을 만든대. 그런데 양배추하고 당근을 뭐 이렇게 액젓에다가 버무려서 주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지. 내가 야, 뭐 이렇게 듣기도 싫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감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아니 언니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배추 몇 통째 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도 설득이 안 당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신랑을 만났어. 만났는데 어머 그 만드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냐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양배추하고 당근을 소금물에 데쳐서 그냥 꼭 짜서 액젓하고 참기름하고 들기름 깨에다 그냥 무친 거거든요. 너무 맛있었어. 스토리텔링 좋았다. 볶음이 아니고 무침이야. 무침이야, 무침. 야, 이거 내가 해놓으면 경진이 막 무섭게 먹고 가고. 무섭게 없어지고 그래. 볶아야 맛있는 건 줄 알고. 아니, 안 볶았어요. 살았는데 데쳤다고. 무쳐도 그냥 예, 데쳐서 묻고. 살짝 묻혔어요. 네, 볶은 거 같이 생겨. 맞아. 그러니까요. 묻혔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그쵸? 가요. 네. 그 더군다나 액젓으로. 네. 맛있다. 근데 있잖아, 이거 아침에 식사할 때 이거 한 그릇씩 먹고 시작하면 진짜 살 빠질 것 같아. 어머,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말이 안 나. 소름 끼쳐, 진짜. 내가 처음에 먹을 때 그 느낌이 이랬거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걸요? 소금물에 그냥 데쳐서 일단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거를 찬물로 얼른 샤워 하나 해. 그다음에 이제 그 배보제에다 넣고 그냥 꼭 짜. 액젓, 들기름 또는 참기름, 그다음에 깨소금 넣고 이렇게 버무리는 게 끝이에요. 너무 깔끔하다, 맛있어요. 너무 맛이. 맛있어요. 어. 진짜로. 이거 쇼츠 갖다 거기다 써도 돼. 그렇게 해서 해도 돼. 그렇게 해서 바로 사람들 해먹게. 근데 이게 진짜 속이 편하고. 그래서 근데 식감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순두부탕 같은 거 이렇게 뜨끈하게 이렇게 먹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하는 이 페스토가 내가 국물 페스토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양지 국물 페스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물을 내서 순두부니 뭐니 아침에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다고요. 순두부 계란탕 같은 거를. 근데 그거는 식감이 없잖아. 뜻은 한데. 근데 옆에서 이거 한 접시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도 오늘 요리를 해야 되죠. 페스토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거 야채찜 이해로 또 하나의 혁명이 될 것 같아. 이거 옛날에 내 친구가 알려준 거거든요. 내 친구가 그 요리 선생님인데 걔도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에리야 이렇게 해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국간장으로 이걸 바짝 졸여서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이제 액젓이 맛있는 게 있으니까 액젓으로 해서 하니까 맛있으니까 이건 국간장 해도 되고 액젓 없는 분은 자기가 하면 돼요. 이게 지금 500g이에요. 500g에 내가 양을 대충 보니까 이건 짭짤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을 특별히 안 해도 되게끔 부족한 건 예를 들면 뭐 선일염이나 조금씩 넣어도 되게 이 500g에 액젓 5숟갈 그리고 저는 요새 뭘 썼냐면은 이게 연두를 쓰거든요. 이거 연두 성분 보니까 이게 저기도 나왔다더라. 유퀴즈에 그래요? 이 연두 만드신 분이 나와서 아무리 그래도 그 조미료지 그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발효해서 간장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실패한 거였대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걸 또 조미료로 써서 지금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만큼의 만 얼마짜리 병으로 굉장히 비싸게. 저도 유럽에서 거기 마요르카 있는 그분이 연구에 참여해서 그분이 알려줘서 나보고 한국 가서 한국은 싸다고 그래갖고 와서 사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우리가 멸치 육수 내서 쓰는 사람들은 멸치 육수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콩 발효예요. 그리고 조미료가 안 들었다 하니까 내가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연두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왜냐면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있어야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는 멸치 액젓 5숟갈에 이거 5숟갈을 넣고 같이 졸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국물 낼 때 그 양지로 졸여서 금방 국물이 우러나게끔 이렇게 조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거를 이렇게 소분을 해서 40g씩 소분하면 한 떡국 2인분 정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손님이 더 온다. 그럼 물 좀 더 붓고 간장을 좀 더 넣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금방 우리가 10분 떡국, 그다음에 10분 소고기 묵국 이런 거. 소고기 묵국도 10분이면 끝나지거든. 그리고 저 쌀국수 먹고 싶을 때도 이런 거 무슨 이상한 스프 같은 거 넣지 말고 이게 스프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리얼 고기잖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액젓하고 그다음에 연두 들어갔고 연두도 찝찝하다. 그래 찝찝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더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마늘하고 참기름 넣었어요. 같이 볶을 때. 참기름 넣고 후추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고기 500g에 마늘은 내가 2숟갈 넣었어. 마늘 이슈 있는 분은 안 넣어도 돼요. 마늘을 이제 소화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후춧가루는 1 스몰티, 1 작은 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3숟갈. 그 다음에 까나리죠. 이거는 멸치가. 됐다. 멸치 액젓 해도 되고 까나리 액젓 써도 돼요. 아니면 국간장 쓰시면 돼요. 집에 있는 국간장. 조선간장이나. 참기름은 저온압착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시중에 나온 거 되도록이면 저온 압착 쓰는데 저는 참기름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일반 거 써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고 주로 들기름 쓰죠. 저온 압착한 들기름 쓰죠. 그런데 이렇게 꼭 참기름이 또 어울리는 음식이 있거든. 시금치에는 들기름 넣으면 좀 이상해. 근데 봄동에는 들기름 괜찮아. 그러니까 된장 들어가면은. 이렇게 넣고 요거 5개 넣고 졸이면 끝이에요. 요리가 끝났어. 너무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몰라서 못하고 가서 이제 그리고 이거를 나는 믹서로 고기를 갈았지만 그 고깃집에서 갈아달라고 하면 싹 갈아주거든요. 그렇게 갈아서 이 500g 하면 딱 10봉이 나와요. 내가 해봤더니 10봉이 나오면 10번 해먹어.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댓글에 몇 개월 보관 가능해요. 썼더라고. 내가 금방 쓰게 해드릴게요. 근데 묵국 하나 끓여 먹고 떡국 하나 끓여 먹고 그다음에 무슨 이걸로 궁중 떡볶이 같은 거. 다 되는 거야. 그다음에 순두부 계란탕 뭐 아무거나. 떡볶이 할 때도 넣어도 되고 일반 떡볶이 할 때도 넣어도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게 간이 세니까 국물 요리니까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거에다 주로 쓰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치킨 스톡 같은 치킨 스톡 같은 건데 이거 리얼이지. 리얼 고기지. 그러니까 스프 라면 스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저거지. 생고기가 들어있는 거지. 솥밥 할 때 넣고. 솥밥 할 때도 그렇네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솥밥 한번 솥밥 할 해야겠다. 때. 버섯 솥밥 하면 좋겠다. 그거 뭐 그러면 간할 것도 없이. 무밥도 하고. 무밥도 콩나물밥도 하고. 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 금방 쓰거든요. 금방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떡국 끓이는 요령을 이제 요거 잠깐 끓는 동안에 알려드릴게. 이걸 꺼내잖아. 그러면은 이제 미리 냉장고에다 미리 꺼내 놓으면은 금방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거 하나에 제가 물 한 800 정도 들어가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떡국 같은 거 끓였다. 떡국은 냉동실에 있는 거의 다 있잖아. 냉동실에 있는 떡을 불릴 때 어떻게 불려요? 찬물에다 오래 담가 두시죠. 그것이 말고 냉동실에 꺼낸 떡을 팔팔 끓는 물에다 딱 부어놔요. 그럼 떡이 안 풀어져. 찬물에 오래 있으면 떡이 불불불 풀어지는 거거든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그러니까 얼른 고기를 꺼내서 넣고 물을 800 정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00만 넣고 그걸 이렇게 풀어라. 고기를 풀어. 그럼 이게 바글바글 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을 끓여. 600일짜리 끓이고 있어. 그래서 끓인 물에서 우선 떡에다가 부어놔. 그럼 떡이 이제 쫙 녹아. 그런 사이에 이제 물 600을 여기다 더 부어. 그러면 벌써 이제 국물이 팍팍팍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떡을 집어 넣어. 그리고 그 사이에 파 하나 썰고 계란 하나 풀어.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떡이 쫙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10분이 안 걸리는 거지. 거의 라면 라면 봉지 뜯고 뭐 스프 봉지 뜯고 이래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묵국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무는 이제 국물 처음에 넣을 때부터 무도 아예 같이 넣어버려요. 근데 무는 그 대신 되도록 이렇게 끓이는 건 물을 얇게 쓸면 좋지. 물을 얇게 쓸면 투명하게 금방. 그럼 묵국도 너무 금방 되고요. 그다음에 쌀국수 먹고 싶으면은 저는 여기다가 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최겸넷에서 나오는 쌀국수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그 국수를 이 국물에다 해서 국수 넣고 고수 넣고 숙주 넣고 오늘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물에다가 먹고 그다음에 그 쌀국수 분위기를 내려면 그 스리라차 소스만 한 바퀴 돌려서 간만 맞춰 놓으면 최고예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진짜 그 쌀국수 비싼 쌀국수처럼 막 갖다 차돌박이 몇 개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위에다 이렇게 띄우면은 차돌 양지국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페스토는 해놓으면 어디 갔다 와서 막 지쳐서 진짜 부엌 들어가기 싫을 때는 뭐 시켜 먹을까 딱 그럴 때 진짜 그건 확실할 수 있어요. 배달 오는 시간보다는 빨라. 주문하고 고르고 그럴 시간보다 빨라. 너무 기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음. 거의 집에 들어오면 6시에 끝나도 한 7시쯤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재료 준비해서 막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분 안에 저녁 식사 때 딱 차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건강하게요. 근데 일하시는 뭐 워킹 부모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런 팁들을 쓰는 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잖아요. 팁의 문제가를 넘어서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사람을. 왜냐면 내가 먹였다. 해서 먹였다. 떡국 내가 만들어서 먹였다. 그리고 떡국에 뭐뭐 들어가는지 내가 알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뿌듯함이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마음을 씻어준다니까? 그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먹어서 건강한 것도 물론 물리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거보다도 오늘은 가서 묵국 끓여줄까? 순두부국 끓여줄까? 뭐 계란찜 좀 해줄까? 얼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더 떳떳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부들이 막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거든. 그럴 게 없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 너무 기뻐. 그럼 10끼를 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시장에 가는 일이 일스러우면 나같이 이렇게 많이 사다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얼려놓으라고. 양념 되기 전 거지. 왜냐면 양념해 놓은 거 많이 넣고 많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g씩 할 거니까 이렇게 고기만 딱 그 가른 걸 딱딱 얼려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자연해동해서 또 이렇게 졸여놓고 그러면 그 소분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 이제 그걸 좀 느껴보시라고. 끝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육즙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하면 이게 팍팍 터져서 나오니까 진짜 양지 고기 맛이 나요. 그리고 식구가 많은 집은 우리는 저렇게 40g씩 소분해서 안 된다 그러면 80g 정도씩 소분하면 한 번에 싹 4인분씩 그렇게 할 수 있지. 진짜 양지 한 번 끓이려면은 엄청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오래 끓여야죠. 근데 정말 간편하긴 하네.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러니까 조미료까지 같이 해놓은 거잖아. 조미까지. 이게 끝난 거예요. 에린이 말씀하신 액젓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겠다. 이거 액젓? 이거 맞아. 혹시 연락해.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줘도 돼? 집에 쟁여놨어요. 저 이걸로 냄비밥 한번 해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넣고 가지. 이거 넣고. 그러니까 이게 넣으면 이게 들어간 거지.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제 식힐 거거든.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게 양지 국물 페스토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거지. 이거는 너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선물로 어느 집 갈 때, 어느 집 갈 때. 그러니까 딸한테 음식을 계속 묵국이니 뭐니 해서 달고 다니지 말고 요거를 해서 갖다 주고 요거 하는 방법 알려주면 그야말로 그 낚싯대 주는 거 아니야? 고기 주는 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국물을 끓여보자고. 그러면 이제 쌀국수를 끓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넣고 얼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 이때는 물을 한 200만 붓고 이렇게 풀으라고. 그래서 이게 많은 물에서 풀어지면 이게 육즙이 나오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그러면 이제 금방 얘가 바글바글 끓는단 말이야. 그 사이에 물을 끓여. 그래서 나머지 600을 부어. 그럴 때 이제 떡국도 같이 넣든지 아니면 물을 넣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족한 간은 천일염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천일염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나는 거죠. 처음에 물이 조금 넣는 게 또 팁인 거 팁이에요. 같아요. 왜냐면 물을 많이씩 넣어놓으면 이게 한참 끓어야 되거든. 근데 요 물에 요거를 농축적으로 바글바글 하면 그 물이 쫙 나오지. 나중에 이 고기를 먹어보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고기를 먼저, 고기는 건져 버리자. 고기가 고기 맛이 안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멸치 육수, 제 멸치 육수 하고 나면 그 멸치 건져다 우리 바둑이 줬더니 바둑이도 안 먹더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갖고 오지 마라. 이거 바둑이 안 먹는다. 아무 맛도 안 나. 이게 멸치도 푹 4시간 이상 찬물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육수를 끓이면 진짜 싹 우러나거든.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오늘 쌀국수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 페스토가 주고 그 쌀국수는 그거를 이제 쉽게 만드는 거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한 600 정도 되거든요. 아까 200 벗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근사한 소고기국이 되는 거예요. 맹물 말고 그 멸치 다시. 너무 좋죠. 네. 너 멸치 육수는 끝장나지. 말 안 뭐해. 그러면 더 맛있을 더 것 맛있지. 같은데요. 말 안 뭐해요. 그리고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 내가 그 멸치, 다시마, 그 표고물을 나 지금 그게 다 떨어져서 지금 그거를 넣어서 애들을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그것만 넣고 죽 끓여주면서 마지막에 그 부추 아주 종종종종 썰고 아주 그게 그 굉장히 그 자양강장 된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 끄고 참기름 두르고 부추만 많이 넣어서 이렇게 죽을 끓여주면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말만 들어도. 응, 끝났잖아. 아, 요 정도로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물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물이 더 이상 우러나니 조금 있으면 이제 고기가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국수 삶고. 그래서 여기서 간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수나 뭐 이렇게 그 숙주 넣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이 넣어서 이렇게 근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옅게 먹고 싶다. 예를 들면은 소고기 많이 소화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진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부으면 되지. 그리고 소금이나 액젓을 추가하면 돼요. 많은지 모르니까 이만큼만 딱 넣어보자. 여기다 당면 넣고 밥 말아갖고 그러니까. 총각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끝장이지. 총각김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쩌저쩌고 해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지. 근데 너무 이렇게만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물을 얇게 채 쓴다던가 응? 아니면 그 계란 하나 풀면 계란도 풀어갖고 젓지 말고 이렇게 쓱 넣고 그냥 불 꾹 꺼놓으면 아침에 지금 너무 좋지. 그래서 아침에 이거 먹을 때 저걸 먹는단 말이야. 저 양배추 저걸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손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국물 요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더군다나 양지 국물을 어떻게 쉽게 맘먹어야 하지. 지금 완전 깊은 맛 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깊을 줄 몰랐죠. 네. 생각보다 더 깊은 맛이 나요. 근데 여기에 무가 들어가고 그런 네. 재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갈비탕 같은 그런 맛있는 갈비탕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사골 끓여 먹어도 사골에다가 이걸 같이 섞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럼 질리지가 않지. 사골은 단백질 위주지만 이거는 지방이 많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하거든. 어때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 이거 맨날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저는. 안 질리지. 이건 절대 안 질리지. 매력적인 건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간단한지. 요즘 같이 추위 때는 이렇게 이런 뜨끈한 약간 고기 국물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딱 해서 집에 와서 먹으면. 간단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들 딸내도 이제는 그거 국 해갖고 나르지 말고 이거 해서 만들어서 주면은 진짜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걸 자꾸 이걸 갖다 남의 집 갈 때 빵 사가지 말고 이런 거 딱 사가지고 이걸 하나 들고 가면 맞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으라고. 라면 끓여 아니 뭐 그래도 좋지. 그래, 야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어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먹어보고 이제 나중에 라면에 또 굳이 라면에는 정말 격에 떨어지는 거지. 시원해. 시원하죠. 그러면 이제 이따가 우리가 먹을 때 이걸 국물 좀 넉넉히 더 끓여서 이 숙주하고 고수는 씻어서 이따 쌀국수 삶아서 먹을 거거든요. 이걸 넣어서 이렇게 우선 먹는 거. 일단 완성품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아. 얘가 문제지. 그러고 나서 위에다 먹을 때 스리라차만 딱 뿌려 먹거나 그리고 진짜 쌀국수 맛이 나고 싶으면 조금 약간 불량식 먹고 싶다. 그러면 해선장 넣으면 돼요. 그 마트에서 파는 해선장하고 스리라차만 2개만 들어가면 그냥 딱 업소용이 되니까. 그런데다 이런 진짜 깊은 양지 맛은 우리가 무슨 스프는 게 아니잖아. 굴무침도 굴 한 500g 정도, 500에서 600g. 코스트코에서 한 봉지 굴을 딱 사면 500g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날 코스트코를 안 가고 하나로를 가갖고 한 600g 정도인데 600g이나 500g이나 간은 그냥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600g이구나. 600g인데 굴무침은 잔굴보다는 좀 큰 굴이 좋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또 잔굴 좋아하시는 분은 또 취향 따라 하는 거니까 무가 한 300에서 400 정도 요 정도 한쪽 들어가요. 왜냐면 왜 굳이 기준을 정해주냐면 얼마큼을 들어갈지 모르니까 사실 300g에다가 400g인데 250g이면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대략 300으로 해라.
그럴 때 요간이 맞는다 이런 소리예요. 물을 그냥 안 쓰고 급할 땐 그냥 써도 돼요. 왜냐면 물이 생기거든. 그냥 쓰게 되면 물이 생기고 또 식감이 떨어져요. 근데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10분 동안 살짝 절여요. 절여서 그거 건져서 이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어저께 미나리가 있어서 미나리를 샀는데 미나리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 부추나 쪽파 쓰면 돼요. 그것도 50g에서 100g. 근데 부추는 50g이면 충분하더라고. 근데 이 미나리는 무게가 나가니까 얘는 100g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잎 자르고 이거만 하면 되거든요. 청홍고추는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비주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홍고추라는 게 사실 간이신데 그거를 사자고 맨날 팩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2개 쓰고 냉장고에 썩어버리고 2개 쓰고 썩어버리고 내 얘기만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짓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 짓 안 하고 그냥 좋을 때 딱 사서 그냥 얼려서 물론 생거 쓰는 것보다는 좀 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서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얼려놓고 그때 써요. 그 대신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미리 꺼내 놓으면 녹아버려서 칼이 썰어지지가 않아 칼로. 씻어서 넣는 거죠? 그렇지. 씻어서 딱딱 넣어놓고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미리 꺼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푹 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칼이 찌릿찌릿해지고 이게 버려야 되는 걸로 되거든. 근데 이거를 얼었을 때 착착착착 썰면은 너무 잘 썰리지. 아휴, 반은 버린다. 근데 이게 좀 들어가면 음식이 성의가 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충 씨를 털어요. 다 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씨를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300g을 너무 두껍지 않게. 이게 몇 센치니? 0.2, 0.2, 0.3, 0.4. 0.4. 어떤 거는 0.3, 0.2에서 오차폭을 0.4까지. 네. 왜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몇 센치예요? 그러고 댓글이 오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굳이. 제가 그래서 줄자 샀는데 안 가져왔다. 진짜 사놨는데 매번 까먹네. 근데 이게 내가 정답이냐면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 이렇게 넣고 이거 애들을 소금 한 숟갈을 넣고 한 숟갈을 넣고 10분 정도만 절여줘요. 이건 좀 덜 넣어야 돼. 왜냐면 이건 가른 거라 밀도가 높아서 무슨 말인지 알죠? 굵은 거 하는 거랑 좀 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0분이 마법이 돼. 10분 지나고는 얘가 물이 생기면서 얘가 이렇게 막 완전히 막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애가 힘을 잃고 너무너무 유연해져. 이 사람도 자꾸 소금을 쳐야 돼. 진짜. 사람도 소금을 쳐야 유순해지고 신장 관광이 튼튼해져서 싸납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소금 쳐. 얘네도 진짜 진리 아니니?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있어. 야채가 소금을 만나면 그 안에서 자기 걸 다 내어주고 편안해진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잖아. 왜냐면 우리가 알배추니 뭐지 보관하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거를 소금을 딱 재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잖아. 그러면 얘가 그 안에서 부피가 반으로 확 줄고. 왜냐면 누가 배추 한 통 주잖아. 그럼 욕 나와. 근데 걔네를 보관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한 통을 무슨 재주로 다 먹어. 김치 담을 거 아니면. 그럴 때 나는 그걸 갖다 이렇게 잘라서 그걸 소금에다 이렇게 살짝 절여서 소금물에다 담가놔. 그래 놓고서 요새 같은 때 밖에다 내놓으면 끝까지 먹을 수 있어. 그럼 걔네들이 그 소금물 안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아주 부들부들해지면서 색깔도 하나도 안 변하고 안전한 거야. 그리고 자기 걸 다 거기다 내주는 거지. 그러면 걔네를 꺼내서 그냥 볶아서 먹고 그거 볶아 먹을 때 고기 넣으면 좋겠다. 오, 맛있을 것 뭐 같아요. 양지 볶다 그거 거기다 그거 오이 넣고 이렇게 볶아. 그러니까 한식은 무슨 식이 없는. 무궁무진. 그럼 벌써 얘가 이렇게 유연해지잖아.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굴 닦고 미나리는 이건 씻어 놓은 거거든요. 미나리든 부추든 이거는 이제 요새 사는 건 다 깨끗하게 오니까 이거를 썰을 때 나는 아예 다 잘라버리진 않거든. 이 미나리 잎도 맛있어. 어느 정도만, 이 정도만 자르고. 너무 앞에 센다가만 자르고. 5cm에서 7cm. 5cm 정도로 자른다.
근데 원래 미나리 잎은 안 먹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미나리 잎을 넣으면은 음식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미나리 잎 맛있어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이게 들어가면 음식이 다 이렇게 망가지거든. 그래서 이제 미나리만 들어가야 되는 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미나리를 이렇게 딱 잘라. 그래서 그걸 써. 그리고 요건 살짝 데쳐서 무쳐 먹어요. 그럼 되게 향이 좋거든. 그 쑥갓처럼. 그래서 그 버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거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너무 없대. 근데 이걸 가져가서 어디 가서 해놓은 건 물이 푹 생겨갖고 나중에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굴만 씻으면 되거든. 굴은 닦는 요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금물 조금 넣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 그 소금물에다 연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소금을 이 정도 넣고 소금물에다 하면 얘네들이 그 자기 나쁜 염도를 빼거든. 삼투압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풀어준다고. 근데 이거 굴은 세게 닦아서 이게 굴이 터지잖아. 그러면 비린내 나요. 그러니까 얘는 살살 놔둬야 돼. 안 터지게. 그러면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싹 씻겨 나가거든. 그래서 오래 담가 놓으면 안 돼. 이건 오래 담가 놓으면 쪼글쪼글해져.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이거를 한 두 번 정도만 더 헹구면 돼. 이것도 너무 쉬워서 미안해.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엄두가 안 나면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국물 요리가 엄두 안 나는 요리들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봐, 이렇게 유연해지잖아. 이게 물을 자기 물을 빼줘야 유연해지거든. 사람도 똑같아. 그냥 조금 더 두고. 그래서 이제 양념 불러줄게요. 고춧가루가 7숟갈이 들어가요. 7숟갈이 들어가는데 이 굴은 양념이 허여면 맛없거든. 근데 굴이 7숟갈 들어가는데 6숟갈만 넣고 마지막에 한 숟갈은 이거 버무릴 때 쓸 거거든요. 내가 만드는 이건 양념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숟갈은 이 굴하고 물을 먼저 이렇게 버무려 놓는 거 쓴다고. 그런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다른 양념이 이렇게 겉돌지 않게 딱 붙는 역할을 풀 역할을 하느라고 얘가 매개체로 고춧가루를 하나 싹 입혀 놓으면 나머지 양념이 잘 붙어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래서 고춧가루 6숟갈. 내가 계량을 할 때 이렇게 이거를 못 하고 맨날 이러고 계량을 하는 거야. 까뜩.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계량은 왜 하세요? 그러더라고. 엄마 6숟갈하고서 개 보면 10숟갈이에요. 엄마 계량은 왜 하세요? 그러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하냐. 엄마 계량은요. 이게 계량이에요. 그러더라고. 마늘 1숟갈. 마늘 1숟갈. 그다음에 저는 레몬즙을 넣는데 레몬즙을 넣으면 그게 뭐라 그럴까 더 프레시하거든요. 레몬즙 없으면 저 식초 넣으시면 돼요. 저 레몬즙이 착즙해 놓고 쓰니까 레몬즙 2숟갈 정도 넉넉히 넣으세요. 아니면 3숟갈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굴비린내가 날 수 있어서 알룰로스. 근데 이거는 설탕같이 않고 달지가 않아서 3개 넣을게요. 아까 그거 다 하나도 안 달았죠? 안 달았어요. 응.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까나리가 3숟갈 들어가요. 이제 요리할 때 좀 좋으시겠어요. 나 너무 좋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나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액젓을 처음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신난 거야. 내가 막 저걸 품절될까 봐 내가 얼마나 쟁여놨는지 알아.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 미친 거사 네가 쟁여놓고 품절을 시키냐? 그러면서 근데 나는 저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거 매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할 때 내가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쟁여놨다 그랬더니 이 미친 거사 그거 지금 네가 다 쟁여놓고 품절을 시켜버리냐고. 진짜 내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 이거하고 이 새우젓 없으면 못 산다고. 왜냐하면 내가 광천 옆에 살아서 새우젓을 달고 살아서 새우젓 맛을 알아요. 근데 내가 먹은 레벨이 아니야. 자, 이렇게 양념 끝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 여기에다가 먼저 들기름 1숟갈을 버무리더라고. 그럼 잡냄새도 없어지고 훨씬 탱글하대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들기름을 1숟갈을 넣어. 먼저 비벼놔. 이렇게 버무려 놓고, 일단 버무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 있잖아. 됐잖아.
물을 이렇게 꼭 짤 필요도 없이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에도 살짝 간이 뱄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 아까 한 숟갈 남은 거 있었죠. 6개였다가 그 마지막 한 숟갈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버무려 놓으라고. 그러면 얘네가 풀 역할을 한다고요. 아까 했던 고추 썰은 거랑 미나리는 조금 이따 넣자. 버무린 다음에 버무린 다음에. 왜냐면 양념이 쟤한테 다 묻어버리면 잎에 묻어버리면 이것도 중요한 디테일이다. 그렇지.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냐? 지금 딱 먹어봤습니다. 이거 먹어보려고. 내가 이거 먹어보게 하려고 아까 그거 시식을 안 시키려고 그랬다가. 세상에 끝났잖아. 이건 한 2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2숟갈이. 아니야. 이거 쟤잖아. 정확해. 굴 못 드셔요? 근데 그럼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은 굴이 익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익혀서 해도 되는데 이 맛 이거는 저거 회처럼 먹는 거라. 굴무침. 여기다 그럼 다른 회를 넣을 수 있겠네요. 가재미라 그러나 가자미를 우리 충청도는 갱개미회 그런 거. 해무침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오징어. 그래 오징어 무침. 오징어 하면 되겠다.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이거 부추 넣고 쪽파 넣어도 좋아. 미나리 맛있어. 맛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굴을 보면 남 같지가 않아. 내가 굴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 굴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이제 굴이 남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요리는 끝났고 그리고 오징어도 잘 어울리겠다. 오징어 데쳐서 너무 괜찮겠다.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먹으려면 진짜 진짜 갑오징어 15,000원짜리 2개 사서 막 굉장히 많잖아. 그거 살짝 데쳐서 3,000원 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그 육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막 그 충족감이 커지는데 식구들 이렇게 먹이고 있다라는 거. 얼른 국 꺼내서 이렇게 냈을 때. 맞아요. 그런 특히 주부들한테 아이들 먹이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야 그런 거 먹이면 안 돼, 인스턴트 먹이면 안 돼 소리를 하는 게 본인은 더 잘 알거든. 그런데 이제 여건이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걸 주라고 해가지고 주라고 해서 주고 야 이렇게 해서 시범까지 딱 보여줘서 먹어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걸 먹어보고 어떻게 안 해? 이걸 어떻게 안 해? 이렇게 쉬운데.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쉬는 동안에 얼른 국수 이따 먹기 전에 국수 삶고 그다음에 저 준비해서 우리 쌀국수 같이 먹어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